안녕하세요. 최근에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불리는 태제대학교가 9월에 개교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과정을 따른다는 한국판 미네르바 스쿨, 태제대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어떤 교육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2023년 4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기 편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교육부는 4월 20일 사이버대학인 태제대학교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인 작년에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 인가를 목표로 했었지만 재심사를 받고 이번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하네요. 태제대학교는 한샘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재에 3천억 원을 들여서 설립을 추진해온 것이라고 합니다. 설립 목표는 미국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방식을 도입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요. 수업 방식 또한 기존 미네르바 스쿨처럼 별도의 캠퍼스 없이 세계 각국을 돌면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대 총장은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시고요. 고려대 총장님이실 때도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었는데 태제대학교 초대 총장님이 되셨다는 기사를 보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교는 오는 9월에 하게 되는데요. 신입생은 신기초학부, 인문사회학부, 자연과학부,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학부, 비즈니스 혁신학부 등 5개 학부에서 총 100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선발 방식은 학업 계획서와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신입생 선발 시기와 개교 일자가 연기된 것은 외국의 학생도 선발 대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9월 학기제에 맞춘 것도 있고 입학해서 해외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한국 학생들의 비자 발급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개교가 9월로 연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태제대학의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벤처기업가 벤 넬슨이 세운 미네르바 스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제대학도 미네르바 스쿨과 비슷한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수업 방식은 재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캠퍼스 없이 수업 대부분을 온라인이나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수업은 20명 미만의 소규모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석박사급 연구진이 모든 온라인 수업을 녹화하고 분석해서 개인별 피드백을 주는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수들은 매주 온라인상에서 함께 모여서 학생들의 강의를 평가하고 강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수업의 참여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스스로 교육 과정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능력을 기르게 하는 학습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재학 기간 중에 5개 도시의 글로벌 순환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작은 서울에서 하고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도쿄와 뉴욕, 홍콩, 모스크바에서 1학기씩 함께 체류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4학년 2학기에는 다시 서울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와 그동안 실행한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 졸업을 하게 되고요. 특히 돋보이는 건 학생들이 각국의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들과 협업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수업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대학이네요. 학생 수는 소수정예 운영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 학생 100명, 해외 학생 100명 이렇게 총 200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기사에서는 신입생이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모집 전형을 찾아봤는데요. 그 100명은 국내 학생의 수만 표시한 것이더라고요. 모집 전형을 자세히 봤더니 국내 학생 100명은 일반 전형인 태제 미래 인재 전형 70명과 자기혁신 인재 전형 20명 이렇게 총 90명을 선발하고요. 특별 전형으로 10명을 선발한다고 하네요. 전형 방법은 태제 미래 인재 전형과 사회 통합 전형이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1단계로 서류 평가를 해서 4배수 내외로 뽑고 2단계로 그룹 토론 면접 평가 70%와
개별 면접 평가 30%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기혁신 인재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에서 2배수 내외로 학생을 뽑은 후 2단계 개별 면접 평가를 통해서 최종 선발한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무슨 스무고개 하는 것 같은데요. 태제 미래 인재 전형과 자기혁신 인재 전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나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두 전형이 같은데요. 자기혁신 인재 전형에만 추가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을 통한 뛰어난 성과 도출 또는 사회 기여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약간 한국과학영재원에서 작년부터 생긴 장영실 전형 같은 느낌이네요. 다음 설명할 서류평가 비교해서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서류평가에서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와 에세이 등의 서류만을 평가하고 자기혁신 인재 전형은 여기에 자기 혁신 성과 입증 자료를 하나 더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영 비율도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은 학업 수행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데 반면 자기혁신 인재 전형은 자기주도 역량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전형의 면접 평가를 비교한 것인데요.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은 그룹 토론 면접에서 70%, 개별 면접에서 30%의 비중으로 평가를 합니다. 먼저 그룹 토론 면접은 6명 내외가 한조가 되고 1명의 토론 진행 교수가 배정되고요. 면접 당일 현장에서 녹화한 지원자들의 토론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인 거죠. 그룹 토론 면접 평가용 제시문은 영어로 제공되는데 토론 면접 전에 제시문 분석을 위해서 별도로 20분을 준다고 합니다. 제시문은 영어로 제공되지만 토론은 한국어와 영어 어떤 언어를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하네요. 특정 언어 선택 여부가 평가에 유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40분 내외로 그룹 토론 면접을 본 후에 10분 내외로 개별 면접을 본다고 합니다. 자기혁신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개별 심층 면접만 15분 내외로 보는데요. 태제 미래 인재 전형의 개별 면접에서는 학업 역량 및 자기개발 역량,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주로 평가한다면 자기혁신 인재 전형에서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역량, 리더십 및 소통 역량, 그리고 진취적인 태도 및 성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금과 장학제도까지 살펴볼까요? 등록금은 학기당 450만 원 정도로 연간 9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숙사비와 생활비는 학기당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요. 이렇게만 하면 등록금과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 포함한 1년 학비는 2천만 원 정도인데 기사들마다 산정한 학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년 학비가 6천만 원 정도라는 기사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작년에 염재호 총장님이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학비와 장학금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태제대학의 설립 취지가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아니고 인재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학생 부담을 최소한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대학의 등록금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등록금이 1년에 900만 원 정도인가 봅니다. 그리고 일단 국내 학생들은 모두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 1에서 10분위 가운데 하위 5분위까지는 국가장학금에서 모자라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전액 장학생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까지 장학금을 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하위 5분위까지의 학생들에게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해외에서 수업받을 때 항공료와 생활비도 5분위까지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태제대학 캠퍼스가 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샘 디자인 센터라고 하는데 원활한 수업 지원과 행정 처리를 위한 대학 본부의 역할을 하는 곳인가 봅니다. 태제대학교에 입학을 하면 1학년은 6가지 기본 역량, 글로벌 지도 역량, 다양성과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상호 협동 능력을 키우는 교양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4년간 제2외국어 2개와 컴퓨터 언어를 익혀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하고 해외로 나가기 전인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는 서울에 있는 태제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학부 전공 과목과 제2외국어를 포함한 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쉬운 과정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선일보와 인터뷰하신 염재호 총장님께서 아주 쐐기를 박아주셨네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능력과 열정이 있는 학생은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이나 창업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우수인재가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3개, 컴퓨터 언어, 토론 등 대학 생활이 해병대보다 더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년 내에 하버드, 스탠퍼드 대신 태제대를 가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하셨습니다. 자신감과 포부가 상당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들리지 않나요? 염재호 총장님께서 그리는 목표가 꼭 이루어지길 바라보게 됩니다.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건 교수진이었어요. 외국인 교수 채용 공고가 작년 7월에 마감되었는데 미국과 영국의 명문대학 박사 학위자들이 대거 지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세계 유수대학의 교수들도 철저한 평가를 바탕으로 3년마다 재계약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1년 과정인 혁신 기초학부의 학부장으로는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과정을 코슬링 교수와 같이 설계하고 파운드리 컬리지 학장을 역임한 엘리자베스 켈러앤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교육을 하는 학교가 태제대학 한 곳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라봅니다. 등록금은 좀 저렴하면 좋겠고요. 이상 한국형 미네르바 스쿨인 태제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